오후장 시장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희 대표님, 오늘 오전장을 지나면서 오후장을 바라보는 시각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 줄로 요약하면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주죠. 관련주들이 여전히 순환매를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기존의 원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로봇 관련주도 움직인 걸 보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하자면 엔터주 정도가 오늘 전반적으로 JYP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전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거의 한 반반 정도 상승하는,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하고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안 껴있지?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 체감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박자에 대해서 또 잘 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희 이사님께서는 또 큰 틀에서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네, 슬슬 내년을 준비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리고 방산의 경우에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부터 살짝 추세를 이제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방산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올 한 해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엔터 주식들이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슬슬 올해 장사를 이제는 좀 접고 그리고 내년 장사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과대 중심의 반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님은 수급 중심으로 또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외인 수급의 명확한 좀 방향성들을 좀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지수의 조정 이슈를 좀 더 끌고 가는 모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 관련 기대감들이 좀 아직까지 순환매 시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집권 2기, 최근에 인수팀을 좀 주축으로 해서 인선 2기 인선이 좀 구체되는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향후 정책 가시화 내지는 정책의 어떤 기대 요인들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수급들을 좀 이어가겠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주도주가 좀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좀 다소 아쉽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낙폭들이 좀 큰 부분들, 오늘로써 조정들이 일부 좀 마무리가 좀 된다면 내일 기점으로 보면 일부 좀 수급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7에서 4%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빠지는 바이오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 유입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부분 다 지금 순환매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영훈 과장님은 숨 고르는 시장,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우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낙폭이 확대됐었던 게 바로 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최근에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이 역대 지금 하단 영역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 지금 PBR이 한 0.79배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지금 저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주가 레벨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좀 완화되면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러한 실적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도 양호한데 오히려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그런 좀 종목들 기준으로 좀 압축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나서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 반등 속에 또 실적의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을 좀 잡아보자라는 한 줄 평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후자 그 순환매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화요일 오후장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폭을 켜내는 반면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먼저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등 마리화나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급증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부터 복지부까지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고 대마 합법화 공약을 이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성첨단 소재와 우리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 로봇주들도 트럼프 당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했다는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과 이 로보티즈가 미 MIT와 피지컬 AI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로봇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기술이나 BHI의 거래량 급증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내년 K-원전의 해외 진출과 SMR 공급망 모멘텀 시작 전망이 이어지면서 원전주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 상위도 살펴볼 텐데요. 업종 상위는 현재 1등이 조선, 2등이 정유, 3등이 전기가스, 4등이 온라인 플랫폼 순입니다. 오늘 정유가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고조와 노르웨이 생산차 질소,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관련주 가운데에서는 오늘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GS, 한국가스공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미수금 축소 가시화에 따른 배당 재개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 끄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도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테마 내에서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한 마리화나 관련주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이 AI 의료기기, 3등이 구리, 4등이 STU, 토큰형 증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닛의 아스트라제네카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AI 의료주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슈와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건희 대표님, 결국 버티던 삼성전자도 결국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하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가 갈 때 계속해서 쉬면서 최근에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이런 분기점 이후에 주가 향방,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왔죠. 이제 블랙엘 관련돼서 뭐 출하가 이제 지연될 거다. 뭐 이 얘기가 결국엔 발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GB200 뭐 조립 과정에서 이제 렉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인 델이라든지 폭스콘, 퀀타 이쪽에서는 여전히 잘 생산하고 있다, 제조하고 있다, 뭐 출하에 문제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젠스랑도 이제 이게 지금 블랙의 출시에 대해서 스무스라고 얘기를 발언을 했는데 여전히 좀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오버였는지 아니면 이벤트였는지 일시적인 것들이 약간 좀 과장되게 부각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좀 해결되는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지금 블랙엘 출시 뭐 발열 문제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 가이던스 대비해서 잘 나올 수 있느냐 여부에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다. 그래서 21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걸 보고 아마 21일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눌린 부분들은 수급적인 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이제 바텀업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하니까 일단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자금들도 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의 발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전히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이제 심리도 여전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HBM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HBM 수요는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뭐 공급 과잉은 공급 과잉 우려는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레거시 쪽은 여전히 조금 뭐 중국의 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공이 레거시 쪽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중론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승부수는 HBM 시장에서 얼만큼 돈을 더 버느냐 이쪽으로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 20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여전히 좀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내줄 수 있을지 SK하이닉스 사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여전히 HBM의 경쟁력을 봤을 때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자재 가격 반등과 더불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 구리 관련한 종목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정유주도 그렇고 대창과 같은 일부 구리 테마주,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는데 김성훈 이사님 단기에 그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 분위기를 가져갈까요? 네,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어저께 그 바이든 대통령 이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도 미사일 타격을 해도 좋다라는 식의 어떤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유가뿐만이 아니라 금, 은, 동 다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지금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이런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금 끼어들면서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플레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차기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을 추세적인 힘으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흐름에 국한돼서 지켜보자 의견 주셨네요. 자, 변영인 대표님, 오늘도 섹터 안에서 조선 섹터가 선박을 하고 있는데 조선도 조선이지만 기자재주들에 대한 반등도 두드러집니다. 성광밴드라든지 한국화봉, 동성화이텍, 조선주들 이제 먼저 뽑았다면 기자재 관련주들도 같이 좀 더 쫓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동조 수급이 좀 유입되는 효과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조선 부분에 대한 협력 가시화, 노후 선박이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좀 구체화가 된다면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들의 좀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 3분기까지 조선사들의 이 고부가 선박 수주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LNG 선박의 이 수주량들이 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LNG 본행자라든가 관련된 어떤 이 엔진 같은 거, 지금 같은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DF 엔진의 엔진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발주량들이 좀 크게 좀 확장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보여졌지만 2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까지 해당되는 DF 엔진의 어떤 이 탑재량들이 좀 증가되는 그런 흐름들이 4분기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렇다면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엔진 수주량들이 조금 더 고부가 선박 위주로 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조선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0.3% 정도 하회한 아쉬움들이 좀 있었지만 아직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사이클이 좀 꺾였다고 좀 보기에는 해당되는 어떤 수치에 대한 어떤 하락 부분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수주 효과들은 좀 내년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더해서 지금 12월 중순 예정되고 있는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어떤 시추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2차 오일 메이저에 대한 유입 효과들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PT 관련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급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관심주로 성광밴드 또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조선 기자재 특히나 또 피팅 업체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 조선 따라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개별주죠. CJ제일제당과 CJ바이오사이언스도 짚어볼까요? 지금 조회 공시가 요구된 상황인데 바이오 사업부 매각 이슈 과연 상방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줄까요? 우선 일단 오늘 이제 주가 상승에서 이제 보듯이 바이오 사업부 매각 이슈는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CJ 제일제당 이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 안에 바이오 사업부가 있으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이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가 낮게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듯이 한 6조 원대에 이제는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러한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서 또 재무 안정성까지 급격하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일단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매각이 시장이 이제 기대만큼 6조 원대로 매각이 된 이후에 과연 이 실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제2의 이러한 그 슈안스를 찾기 위해서 좀 추가 이제 좀 초대형 M&A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좀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에 얼마만큼 차입금을 현재 차입금이 CJ제일제당이 연결 기준으로 한 7조 원대 수준인데 차입금을 얼마만큼 좀 줄일 것이냐, 그리고 또한 향후 이제 초대형 그 M&A를 어떠한 회사를 또 M&A를 해서 네. 향후에 이러한 성장성을 모색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매각 이슈는 주가에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후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차입금 감소라든지 또 이제 추가적인 M&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좀 계속해서 추이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이제당과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상승 이후에는 좀 숨고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기대감은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그런 추이 여부에 따라서 네. 좀 확정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 이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조회줄 공시가 요구된 상황인들만큼 공시도 같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원전주 안에서 최근에 저세상 종목처럼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BHI. 이건희 대표님, BHI는 유독 왜 이렇게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올까요? 일단 뭐 국내외적인 이슈가 같이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신한울 3, 4호기 관련돼서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BHI가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원전 및 발전소 핵심 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 발전, 화력 발전에서는 이제 보일러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지금 이게 경쟁 기업이 두산 에너빌러티랑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의 이제 반 5대5 정도 지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에서는 지금 원전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아서 새로운 기자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 관련돼서 주요 보조기기 BOP 발주가 이제 본격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것들, 국내적인 이슈까지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까지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국내 이슈와 해외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다른 종목들 비해서 유독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좀 쉬어가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 맞지만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쉬지 않고 2배 이상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살짝 조정은 있긴 했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오고 한번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가 부근은 다소 부담스럽다. 조정을 염두에 둔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수주 탄탄하고 최근에 SMR 모멘텀까지부터 BHI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로봇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보티즈를 중심으로 오는 개별 이슈가 있기도 했죠. 로봇주들도 최근에 테마 순환매 돌 때 동참하면서 올라오는 주기가 점점 잦아지고 있거든요. 테마 안에서 로봇주의 매력도 어느 정도일까요? 네. 최근에 로봇주들이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 루닛과 뷰노 같은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같이 그 흐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이 조금 다르죠. 루닛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로봇주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명분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섞여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뚜렷한 재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주들의 경우는 이런 반등의 어떤 강도나 상승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주셨네요. 반등 시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오고 가고 있는지 이 시각 수급 특징주도 확인하고 오시죠.
오늘 오전 11시 10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4거래일째 오전장 외국인 순매수 상에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특징적입니다. 2천억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이 이번 주부터 유입될 거란 기대 속에 우리금융지주는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의 현대 오토에버를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현대차와 삼성 SDS도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기관과 외국인이 2거래일간 동반 순매수하면서 이틀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2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오전장 순매수 1위 기업인 알테오되지만 장중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반면 JYP엔터는 외국인의 순매수, 또 기관이 12거래일째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JYP엔터 6.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소개해드린 BHI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다시 한번 14%대 급등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기관의 오전장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루닛이 기관은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7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고요. 어제 27%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안에서 먼저 코스피 시장 현대오토에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현대오토에버 퓨런티어 일부 자율주행주들도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변혁인 대표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단기적인 정책 수혜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향후에 정책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일정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오토에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거래일간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일단 뭐 3분기 실적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 기조, 그리고 여기 더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됐던 요인들, 그렇지만 주가는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유입 효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관련된 이슈가 오늘 수급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그런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차량의 허가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었는데 상원에서 좀 막히면서 통과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2기 출범 이후에 오히려 이 완전 자율주행에 관련된 허가 내지는 어떤 규제 요건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 대해서 이 산업에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네. 현대차 그룹의 이 SDV 전환 관련된 어떤 이슈,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상용화 관련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으로 현대오토에버 분할 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코스닥의 이 수급 특징주 뷰노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AI 의료주들, 어제는 이제 루닛이었다면 오늘은 뷰노가 또 미국 FDA 승인 허가 소식에 잘 이끌고 있고, 조금 전엔 JLK가 VR까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도 탄력이 좋은데요. AI 의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혜원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국내 이제 AI 의료 관련한 섹터에서 대장주로 꼽혔던 이제 종목이 바로 이제 뷰노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AI 그런 테마 장세 당시에 뷰노가 저점 대비해서 무려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템버거 종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모처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가장 주력 핵심 매출을 발생하는 의료기기가 바로 이제 심정지 예측 AI 의료기기인 이 딥카스라는 이런 의료기기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흉부 엑스레이 진단 그런 제품 의료기기, AI 의료기기가 FDA 승인을 획득을 하면서 향후에 이 딥카스의 추가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임상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 네. 내년 초 정도에 이제 FDA 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러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기대하는 이벤트가 있는 만큼 뷰노의 추가 상승의 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시장, 네 분의 이런 틈새를 이용할 필살기 관심주 또 어떤 종목 제시해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엔터 그리고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까지 특히 조선주들이 두 종목이나 올라와 있네요.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엔터주들의 선방 속에 또 JYP엔터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 봐요. 일단 뭐 3분기 실적을 이제 가이던스 대비 워낙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가 워낙 낮아졌던 이제 그 엔터사들이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특히 JYP가 이제 그 포문을 열었는데 그러고 나서 반등 이후에 지금 오늘도 급등하는 이유가 또 나름 이유가 있죠. 이제 그동안 이제 저도 이쪽에 뭐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투자 차원에서 찾아보면 넥스지라는 그룹이 어제 이제 신인 보이 그룹인데 6년 만에 나오는 이제 보이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나와서 이제 앨범 이름이 난리나인데 이 난리나가 진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기대치가 커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6년 전에 데뷔했던 스트레이트 키즈라든지 트와이스 뭐 이런 쪽이 계속 완전체로 활동을 할 거로 보이고요. 뭐 있지라든지 미사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JYP 엔터 목표가 한 75,000원까지 올려서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5,000원까지 또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김성희 사는 계속해서 조선주 보고 계시네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MRO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고 현대미포가 살짝 좀 수혜가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빠르게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정말 편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3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실적이 다 터지고 오히려 2026년이 거의 실적의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시작이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믿을 것은 역시나 실적이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조선 섹터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실적 성장성과 실적이 어떤 터진 올라가는 어떤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현대미포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 HD 현대미포를 꼽아주셨다면 변영인 대표는 삼성중공업을 또 꼽으셨어요. 네, 최근에 외인의 수급 14거래 연속 순매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수급은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미국의 에너지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됐죠. 여기 관련돼서 셰일가스 CEO가 좀 선임이 됐는데 향후에 천연가스에 관련된 도입 확대 부분들, 여기 관련된 개발권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지난 3분기까지 전체 선박 수주 24척 중에 21척인 LNG 선박을 수주했던 삼성중공업의 점진적인 또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MRO 쪽에서는 사실 뭐 비교적 좀 약세, 뭐 또 실질적인 어떤 수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약세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던 이런 일부 부분들이 정책이 좀 현실화하는 구간에는 오히려 좀 수요 확대 부분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실적 기여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혜원 과장은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꼽아주셨는데 여기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 점점 이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3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좀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향후 이제 미수금 감소에 따른 이런 배당 재개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거의 5%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또 다음 달에 이제 대한고래 이제 프로젝트 시추 탐사 1차 시추 탐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당시에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가가 6만 원대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이제 4만 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달 초까지는 이러한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그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지난 정고점을 터치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부의 관심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는 틈을 타서 또 AI 의료주들은 저마다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종목 확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네요. 오장 시장 토크 네 분과 도움 말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